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많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에너지와 평화를 조금씩 갉아먹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 말들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성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무릇 천륜의 야박한 사람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결코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들을 자주 듣게 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의미 있기를 바란다면 말입니다. 첫 번째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고맙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 말 뒤에 어떤 내용이 따라오는지 말입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 옷은 내 나이에 안 어울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 사람이랑은 어울리지 마.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내 능력으로는 그 일 못해. 이런 말들은 조언이 아닙니다. 통제입니다. 자기 생각을 당신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은 마음의 소리요. 반복되는 말은 곧 사람의 본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너를 위해서 라는 말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패막이입니다. 진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당신의 생각을 먼저 물어봅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너를 위해서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당신의 생각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고 그것을 당신에게 강요하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면 당신 스스로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내 판단이 틀린 건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자는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당신에게 독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그런 혼란과 의심으로 채워지기에는 너무 소중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만큼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도 드뭅니다. 호의를 베풀고 그것을 계속 들먹이는 사람. 그 호의는 진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투자였습니다. 언젠가 돌려받기 위한 투자 말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은혜는 베풀고 잊을지니 받은 이는 새겨야 하느니라 고했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 사람은 그것을 잊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부에 적어두고 있습니다. 내 결혼식 때 얼마 냈는데, 내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줬잖아. 내가 예전에 밥 몇 번 샀는데.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과거에 고마웠던 기억이 부담으로 변합니다. 빚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나를 도와줘야지.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정은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다. 저울질하는 순간
그것은 장사가 되느니라 고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주고받음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오늘 내가 도와주고 내일 내가 도와주고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서를 당신에게 들이밉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은 편안할 수 없습니다. 항상 빚진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됩니다. 자유롭게 당신의 생각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날 도와준 적이 있으니 내가 참아야지 하며 자신을 억누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가볍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도 빚진 것 같지 않고 편안합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항상 무언가를 갚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약용은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은 결국 서로를 해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그런 부담스러운 관계에 쓰지 마세요. 세 번째는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겉보기에는 당신을 이해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틀 안에 가두는 말입니다. 넌 원래 소심해. 넌 원래 게을러. 넌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 넌 항상 그랬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아마도 답답하고 억울할 것입니다. 나는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달라지고 싶은데 이 사람은 과거의 나로만 나를 보니까요. 정약용은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려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어제의 모습으로 오늘의 사람을 단정 짓는 것은 게으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아니,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배우고 성장합니다.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1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도 다릅니다. 하지만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당신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 눈에는 여전히 예전의 당신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는 당신의 성장을 막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넌 원래 그런 거 못하잖아. 당신이 변화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말들은 당신의 날개를 꺾습니다.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가능성을 막는 자는 그 사람의 적이니라 고했습니다.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려는 사람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들은 당신의 변화를 두려워할까요? 당신이 변하면 그들과의 관계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장하면 그들이 당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과거의 모습에 가두려고 합니다.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로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말 피곤합니다. 이미 충분히 성장했고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나로만 취급받는 것, 그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습니다. 정약용은 진정한 벗은 서로의 성장을 기뻐하고 서로의 변화를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과거의 당신으로만 취급한다면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인연을 끊어? 그 사람도 나름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너무 박정한 거 아닌가? 나이 들어서 친구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오래 곁에 두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마음보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라.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야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은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나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평화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데 쓸 것인가? 정약용은 나이가 들수록 곁에 둘 사람을 가려야 한다. 모든 인연을 다 품을 만큼 우리의 그릇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맺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많은 사람보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몇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리해야 할 인연은 멀리하라. 억지로 지키는 관계는 내 마음의 등불을 꺼뜨린다. 마음의 등불.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등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등불이 밝게 타오를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삶이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 등불을 꺼뜨리려 한다면 우리는 어두워집니다. 기운이 빠집니다. 삶이 무거워집니다.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입니까?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며 당신을 통제하려는 사람,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라며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사람,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라며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고민되십니까?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답입니다. 진짜 좋은 인연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미움이 아니다.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슬기로운 선택이다. 지금까지 지켜온 관계라고 해서 계속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함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놓아주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정약용은 인연은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려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연을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밝게 해주는 사람을 선택하고 나를 어둡게 만드는 사람은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이 들어 배우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고 편안한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속 등불이 밝게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